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난에 이런 일까지, 심지어는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매일경제에서 보면은 편법 고용 부추기는 커터제, 불법 체류자 월급 2배 주고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네, 최악의 인력난, 중소기업 현장, 편법이 판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직 카페에서 불법 체류자 모집하고 회사 쪼개 가지고 커터제, 회피, 꼼수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비전문 인력 커터 60% 늘렸지만 기업 과반이 인력 부족이 해소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터제를 완전 폐지 등 파격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이 이 산업공상, 그 과거부터 조선 때부터 사농공상이라는 이러한 나쁜 그러한 인식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기초가 다 허물어지고 있는 정황이고, 지금도 학벌주의,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외 명문대, 이런 식으로 학벌주의를 하고,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이 신분 계급주의를 만들면서 이 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는 국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제는 외국인들 근로자도 없어서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정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41만 7천명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돈 더 줄게, 몸값 오른 외국인 두고 어민끼리 불법 쟁탈전을 벌인다. 이제는 이민시대다,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네, 농촌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놓고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인력난이 심각하고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체류자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불법 체류자 양성화를 하고 나면은 이 양성화 돼가지고 세금 내고, 양성화 돼가지고 또 비자 연장에 불편함을 겪고 하니까 계속 그냥 다시 또 불법 체류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살인까지 부른 심각한 농촌의 인력난, 이 심각한 문제죠. 여기다가 또 최저임금까지 오르니까 농촌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제도를 빨리 폐지하고 우리나라가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서 완전히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촌 인력난 얼마나 심각하길래 일꾼 배정 다툼에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늘어도 여전한 인력난, 웃돈 내걸기가 일쑤고, 농민단체는 불법 체류자 양성화, 단기 체류 기한 연장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답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되고,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이렇게 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냥 파격적인 그러한 개혁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네, 하루 25만원, 월 600만원 줘야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고용 한도를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이게 심각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네, 일꾼 달라 다투다 살인까지 농촌에서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지금
이 불법 체육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마약 문제, 외국인 범죄 문제,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걱정 앞서는 농가들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 잡아라 우똥까지 등장한 일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조선인력 7년 새 54%가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일 웃돈 문자를 보내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이런 아주 상황이 아주 긴박해지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고요. 인력난의 중소기업들 싼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 고용, 임금 구조 왜곡이 되고 있다.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고 일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주 어둡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당장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앞으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로 내몰리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동남아 국가에 가보면은요, 시골까지 영어 교실, 독일어 교실, 일본어 교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뭐 일본에서 와서 근로자들도 뽑아가고 또 수시로 뭐 간병인들도 뽑아가고 또 뭐 도시락 공장 근로자들도 뽑아가고 호텔 인력들도 뽑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이 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근로 간 이동을 유연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해 버려야 됩니다. 최저임금 폐지하고 국민 건입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수시로 근로자들을 채용해 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민간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그렇고 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냥 다 민간에 맡겨가지고 그 회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세안 지역에 출장을 가보니까 그냥 뭐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기숙하면서 거기서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어를. 그러면서 일본 사장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근로자들을 채용해 갑니다. 그래서 일본어 능력도 보고 각종 기술 검증도 해가지고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본도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 공무원들은 이거 뭐 시간 가면 월급 나오는데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써요. 정치꾼들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들 업적이나 국민들한테 홍보할 생각이나 하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민간에게 맡기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뭐 각종 기업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즉각 고용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국적을 주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적을 섣불리 줬다가는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국적을 막 섣불리 줬다가는 대한민국은 아주 혼동 속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차라리 손을 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간이 중소기업들이
근로자 필요하면은 수시로 가서 채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뭐 중소기업 연합회가 있으면 그 연합회에서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 그럼 100명을 선발해 가지고 전개하는 시스템, 또는 각각 기업들이 가서 채용해 오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으로 서둘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을 하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